농심그룹 3세 경영인인 신상열 부사장이 지난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 33세가 되는 그가 지난해 전무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전격 발탁돼 재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신 부사장은 농심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직을 맡아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2세 신동원 회장의 외동아들이라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하자 업계에선 반신반의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500대 상장기업 중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지만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심그룹은 라면업계의 전설로 유명한 신춘호 창업회장이 이룩한 대기업입니다. 신 창업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의 두 번째 및 동생으로 일찍이 형이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일본 롯데의 형과 합류해 사업을 배우고 국내 롯데를 사실상 총괄한 적이 있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라면이 대히트를 치는 것을 보고 형인 신격호 회장에게 라면 사업을 하자고 했으나 형이 거절하자 독단으로 롯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를 신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 철학을 가진 장인은 행복하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형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내가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 이때가 1965년입니다. 공장은 현재 농심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신대방동에 세웠습니다. 롯데라면으로 명명된 라면은 처음에는 라면업계의 부동의 1위 기업 삼양라면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 창업회장은 라면 사업에 매진하면서 서서히 라면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형인 신격호 회장과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결국 형은 롯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롯데라는 이름을 버리고 당시 막 히트를 치던 농심라면에서 농심을 따와 회사명을 농심으로 개명합니다. 이후 신춘호 회장의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농심라면 광고 문구는 당시 장안이 화제가 되었으며 새우깡으로 통용되는 스낵은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성을 딴 신라면 시리즈는 라면업계의 부동의 1위로 등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영산 신시인 신춘호 회장이 매울신을 라면 이름에 넣었을 때 종중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성씨까지 인용한다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신라면이 탄생한 것은 1986년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홍보 문구를 넣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착안한 신창업 회장은 사나이를 울리는 농심 신라면이라는 광고로 신라면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맛을 강조하는 정부와 라면의 매운맛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농심 신라면은 불후의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신라면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당시 신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5%를 차지했음이 증명합니다. 이 3위 라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농심이 신라면 출시 이후 라면업계 1위 자리를 차지했음은 물론입니다. 이후 라면업계의 지존 삼양라면은 우지파동까지 겪으면서 농심에게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양라면이 개발한 불닭라면이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선 농심이 1위지만 해외에선 삼양라면이 국내 라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익률이나 주가에서도 삼양식품이 농심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신춘호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2세 경영인 신동원 회장이 농심을 이끌며 뉴농심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회장은 신창업 회장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업 회장은 일찍부터 장남인 신 회장에게 모기업인 농심을 맡기며 후계 수업을 시켜왔습니다. 바로 밑동생은 포장재와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율촌화학 회장으로 있습니다. 동생 동윤 씨와는 10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지만 창업 회장은 장남인 동원 씨를 그룹의 적통을 맡기며 후계자로 점지했습니다. 장남을 중시하는 가풍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신 창업 회장은 형과의 갈등을 겪은 경험 탓으로 처음부터 아들 삼형제에게 각기 다른 업종의 경영을 맡기며 분가를 대비해 놨습니다. 장남은 라면 등을 생산하는 모기업을, 차남은 포장재와 라면 부재료를 생산하는 율촌화학, 삼남 동익 씨에겐 유통업체인 메가메트와 골프장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신창업 회장이 타계한 뒤 이들 삼형제는 맡고 있던 분야를 총괄하며 독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958년 생인 신동원 회장이 재계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부친인 창업 회장이 타계한 2021년부터입니다.
신춘호 창업회장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해 그의 존재감이 별로 부각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은 1979년 고려대 화학공학과 4학년 때 농심에 입사해 45년 넘게 농심에 몸담은 농심 신화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습니다. 신 회장은 부친이 타계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한 일간지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 회장은 그 인터뷰에서 농심호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이 그동안 농심에서 했던 일들을 비교적 소상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부친과 달리 소탈한 면모를 보여 재계의 호감을 샀습니다. 신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육 같은 신사업을 키워 라면과 스낵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 농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부동의 일이지만 해외에서 삼양라면이 사실상 K푸드를 대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입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자신의 외동아들이며 사실상 후계자인 신상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뉴농심호의 키를 맡긴 것입니다. 신 부사장은 2015년부터 2년간 농심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농심 경영기획실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매 담당 상무와 미래사업실 전무를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난해 전무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다시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해 사실상 뉴농심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 부사장이 속한 미래사업실은 인수합병 즉 M&A와 사내 스타트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거나 벤처캐피털로 외부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신 부사장은 이미 건기식인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주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스마트팜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하며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선 신 부사장의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심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심 경영에 합류한 기간이 6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도 있지만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심의 사업 구조가 라면 사업이 절대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를 어떻게 다변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 시장은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돌풍은 사실상 삼양식품이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심이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난제를 신 부사장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농심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